어제 새벽이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단줄 15자의 구속 사유를 놓고 과연 법의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야가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이미 이재명 대표는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 야당에서 계엄을 발동했나요? 야당 대표가 재판 나오라 그럴 때 거부했나요? 어거지로 그럴듯해 보이는 얘기들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네, 법원이 어제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영장 발부 사유 설명한 것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설명드리면요. 구속사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딱 이런 15자 글자였는데요.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적시한 증거인멸 사유를 보면요. 비상계엄 전후로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한 점, 또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 이런 등등을 거론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일단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설명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 근거는 사실상 공수처가 제시했던 구속 사유, 휴대전화 교체, 텔레그램 탈퇴,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 거부, 이 근거를 그대로 받아든 결정이다. 이런 해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재령 변호사님, 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제시하면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딱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유추해보기로 아마 공수처가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그냥 곧대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일각에서는 이걸 놓고 자범 수준의 이유다, 이런 지금 원색적인 비난을 내놓는 일부 여당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선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건에서 했던 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과 어떤 식으로 비슷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양쪽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고 한 5시간 가까이 프리젠테이션까지 해가면서 변론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받아들여졌는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시가 없다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치밀한 숙고를 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한 900자 가까운 이제 그 이유를 설시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럼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역시 이제 공론의 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왜 나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의 구속을 이렇게 그냥 수긍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 핸드폰 교체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교체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된다,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논증이 필요한 것이죠. 게다가 윤 대통령이 핸드폰을 교체했던 거는 계엄 전에 있었던 일로 보이고, 그때 당시에도 쇄신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쓰던 번호는 이제 쓰지 말자, 이런 논의가. 명태균 씨 이제 관련 의혹 있을 때 휴대번호 바꾸겠다 이랬죠. 그때는 그게 그런 식으로 기사화가 됐던 내용이었고,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때 이루어졌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계엄 이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데, 그럼 좀 논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도 이화영에 대해서는 진술 회유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설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증거인멸 우려로 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시가 없다 보니 이게 진짜 깜깜이로 우리는 그냥 결과에 대해서 수긍만 해야 되는 입장이냐라는 것들이 지지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발부 사유를 보면서 과연 이게 맞나? 이렇게 달랑 한 줄만 나오는 게 맞나? 혹시 더 있는 건 아닌가? 제가 놓친 건 아닌가? 라고 계속 찾아봤거든요. 근데 딱 저거밖에 없었습니다.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을까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발부가 됐다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아마 혹시 체포에 응하지 않고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도주의 우려로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전혀 없이 증거인멸 그리고 공수처나 어떤 경찰에서도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미 나머지 혐의자들은 공범으로 몰려있는 혐의자들은 이미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공모해서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딱 한 줄 하면서 그걸 증거인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증거인멸이 되는 것이냐 궁금해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를 세세하게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도 또 논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만으로도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영장 발부 사유에 뭐 증거인멸 사유라든가 범죄가 소명되는 부분을 세세하게 기재를 하면 네. 이것 자체가 또 탄핵 심판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 아니냐, 저는 또 다른 논란 나왔을 것 같거든요. 애초에 사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식으로 영장이 발부돼도 계속해서 또 불복하는 논란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요. 사실 대통령이 그간 12.3 불법 계엄 이후에 계속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럼에도 아시다시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현재 한 10명 정도가 구속해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인멸 사유라는 것이 이미 지금 증거들이 대부분 확보가 돼서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는 피의자들한테 영장을 발부할 때도 증거인멸 우려라는 부분들을 사유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서 아마 이 증거인멸의 사유를 고심하면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저는 한 줄로 이 부분이 영장 발부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이 논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근거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해주셨는데 지난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 주셨지만 600자로 이제 구속 사유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나 이제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근거로서 법원이 적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관해서는요, 영장을 발부하든 기각하든 그리고 설명이 길든 짧든 아마 그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을 충분히 거라고 그럴 수 저는 있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경우에 다 구속돼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증거 다 수집됐다고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보면 증거가 다 수집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다 수집돼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많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메모를 한 것도 있고 통화를 해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물론 그 중에 실행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점을 볼 때 과연 추가로 그 인멸할 증거라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뭐 좀 갸우뚱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아야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적인 관점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무리 법관이라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지금 그 법관이 그 지금 저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지 뭐 법률적으로야 뭐 판사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판사의 생각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금증이 남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법한 게 공수처의 입장에 전해졌다는 내용입니다. 공수처가 영장 발부된 것을 두고 이런 해석을 덧붙였는데 혐의가 소명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그냥 공수처 입장을 이런 식으로 밝혔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였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장에 대해서 뭐 발부가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이랬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 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기각이 됐을 경우에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되었으나 뭐 도주 우려가 없는 것이다.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제 공방이 벌어졌었는데 사실 발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쟁거리로 삼는 거는 사실
사실 법적이진 않은 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공수처에서 그거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고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법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거는 윤 대통령 측에도 그렇게 유리한 뭐 지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건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의 영장 범죄 사실이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네. 위증교사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영장 기각 사유가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소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 갖고 이 사건을 같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균형을 잃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준교사 사건은 그 당시 소명은 일응됐으나 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였는데 네. 이준교사 사건이 1심에서 무죄 선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은 물건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네. 검찰이 억지 구속영장 청구한 겁니다. 또 하나 압수수색 영장이 결국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관저도 그렇고 집행이 안 돼가지고 압수가 안 됐잖아요. 많은 증거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따르는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나 간저에 있는 김성훈 등이 여전히 증거 내놓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명백히 증거인멸의 우려지 뭐겠어요. 또 하나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와 함께 네. 영장 고려 사유가 중대성, 재범의 이혼성, 피해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건만큼 범죄가 중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본인이 그 제2의 내란을 계엄을 다시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 정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공수처의 주장 지지자들한테 함께 싸우자고 메시지도 냈잖아요. 그러면 이 내란죄의 피해자는 국민과 국가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내란이 제압이 안 되고 계속 살아있는 불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국민과 국가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종합할 때 이 영장은 명백히 발부돼야 될 영장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게 물타기식이 아니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 안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자체는 비판받을 게 마땅해요. 유창훈 판사가 남긴 후과로 인해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왜 다른지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인데 떼놓고 보면 저는 아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승복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유창훈 판사의 판결은 잘못된 게 맞아요. 아까 세세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두 개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증거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의 범위를 굉장히 좁혔어요. 그래서 직접 관여를 했는지 아닌지를 거의 뭐 CCTV가 있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기각했지 증거가 없으므로 왜 결백하다 이런 식으로 설치했던 건 소명이 없다고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소명이 없다.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소명이 했고요. 없다고 여기에도 표시했습니다. 소명이 없다는 표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명이 없다고 표시했어요. 그건 한번 확인해 두 건은 보시죠. 소명이 없고 아니 제가 이 그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유진 교사는 소명이 있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소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범죄의 중대성 얘기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건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굉장한 중범죄예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때 이화영에 대한 회유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이 직접 지시했는지 그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지금 수색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승인하지 않은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어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처럼 연결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똑같죠. 측근들이 이화영에 대해서 회유했던 건 확인됐지만 이재명으로부터 시작됐는지 그거는 알쏭달쏭하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사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가지고 수색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은 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는지 확인됐나요? 그러니까 논리가 유창훈 판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여지가 있는데 두 개가 다르다라고 하니까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론조사에서 수권 정당이 되기에 이건 너무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지금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정확한 워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설전이 벌어졌던 게 소명이라는 아니 그거는 백현동과 네. 그 백현동과 뭐 대장동인가요? 그 두 가지가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위증교사는 소명이 된다라는 걸 분명히 유창훈 판사도 적시를 했지만 당시에는 기각을 했다는 부분,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